안녕하세요, 최태건입니다. 제가 지지난주에 그 MBC 드라마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. 내가 가장 예뻤을 때. 제목도 내 얘기 같아. 내가 34살이지 예뻤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뻤어.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드라마를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8월 초에 1회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. 그 드라마 작가님하고 왜 인터뷰를 하게 됐냐면 까레라이스 TV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게 되게 크긴 컸나봐요. 제가 인터뷰했던 제 캐릭터를 보고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신 거였어요. 저도 사실은 이 기억의 단편들이 조각조각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됐어요. 아무리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달고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캐릭터가 나를 아나봐. 메인 작가님이 내 얘기인 거야.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되게 그 캐릭터에 되게 이입이 됐어요.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상당 부분 제 그때의 상황과 그때 신경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나를 쓰시지 그랬어. 나를 배우러 때 제가 아파하고 그 늪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제 옆에 계셔줬어요. 첫 번째는 당연히 가족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, 그 다음에 동생들, 형들,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그 늪에서 빼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어요.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아마 그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면 나도 힘들었으니까.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관심과 사랑을 주든 저는 이거를 다 튕겨냈어요.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. 너는 안 아프잖아. 너는 네가 소변 마려울 때 네가 화장실 가서 네가 걸어서 오줌 누잖아. 네가 지금 나처럼 아파? 너는 나처럼 못 걸어?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나는 보고 있는 거야. 아예 그 시각 자체가.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? 네가 내 아픔을 어떻게 공감해? 그런 마음가짐으로 담을 아예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들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.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고. 반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. 그래서 도움이 안 돼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. 결국에는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해서 이 늪에서 깨어나오는 상황들이 생겨요.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본인의 자의식에 의해서 내가 이 늪에서 나와야겠다.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트리거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.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.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계기가 생겼었어요. 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경우는 가정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피부로 와닿고 그걸 느끼는 순간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죠.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맨젤스 인터뷰라든지 까레라스 TV 인터뷰라든지 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의 케이스로 일반화할 수 없다.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말을 드리기에는 저도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장애를 안고 이 늪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.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재활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해보겠다라는 실천을 한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면 저는 아마 더 나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영상을 찍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. 제 성향이나 제 성격을 봤을 때. 그랬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재활을 해봤어. 그러니까 당신도 해봐. 왜 그렇게 누워있어?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봤어. 근데 안 됐어.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야?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. 저는 운이 좋았다는 거죠. 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의 돌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오진이었고 운이 좋았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고 이게 정말 그 아구가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 트리거가 작용을 하면서 만 2년째 되던 해에서 3년이 되는 그 과정 1년 동안 이렇게 저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1년 동안의 기간에 그 2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. 제가 그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. 제가 앞선 영상에서 나는 사고 후에 제가 정신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는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.
미친놈이니까 주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그 힘듦을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지켜줬고 마지막 끝까지 결승 라인까지 들어올 때까지 총 그 만 3년이라는 시간을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 기나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쉽지 않아요. 애지간한 사랑과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옆에 있어주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을 지켜주기도 쉽지 않아요. 본인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겨내야 되겠지만 주변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 사람 곁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그 환우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가족분들,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마라톤 같은 이 싸움을 지치지 마시고 좀 파이팅 하시고 언젠가 그 끝은 옵니다. 저도 왔습니다. 그죠? 이 영상이 많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